코쫑쿠입니다. 두쫑쿠는 들어봤는데 코쫑쿠는 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두바이 쫀득 쿠키라 두쫑쿠죠. 코쫑쿠는 뭔데? 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 SNS상에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온다고 그래요. 어떤 영상이냐 보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써 있는 게 입소문을 탄 한국 두바이 초콜릿 요거 쫀득 쿠키를 제가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초콜릿 추위 쿠키 막 나와 있죠. 이걸 외국인이 두쫑쿠를 사서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한국에서 입소문 탄 바로 그 쿠키가 이거예요. 쫀득하죠? 내가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Internet most viral dessert. The texture is unreal, crispy, nutty, and stretchy. If you love pistachio, this one is definitely for you. 네, 저기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서 두쫑쿠를 먹으면서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거래요 라고 하면서 먹는 모습이다. 그럼 이게 두쫑쿠냐 코쫑쿠냐, 코리아에서 온 쫀득 쿠키, 이게 이 정체가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쫑쿠든 코쫑쿠든지 간에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는 확실하다. 이게 좀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지면 약간 또 뭐 불닭볶음면 같은 이런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진짜 두바이에 상륙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쫀쿠, 이름엔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사실 두바이 현지에선 낯선 디저트인데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를 이용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우리나라 디저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현지 매체는 두바이의 한 카페에서 파는 두쫀쿠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라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 두바이에서는 한국 쫀득 쿠키로 불리는 점이 웃기다. 이제부터 한쫀쿠로 부르자 두바이가 전통 디저트가 아니었다고 라며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왜 나왔느냐 여기 볼까요? 두쫑쿠? 두바이에서 왔나?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두바이에서 온 거야? 진짜 실제 두바이에서 요즘 이거 그 레시피가 두바이 두바이에서 온 쫀득 쿠키.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니까 이름만 좀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재료는 두바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카다이프나 피스타치오가 두바이에서 온 거서 속재료가 두바이입니다. 네, 마지막 말 참 희한하네 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김기흥 대변인님, 두쫑쿠 드셔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두쫑쿠가 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두바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두바이 사람들이 먹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기당한 느낌? 두바이에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 먹었을 때 사실 네. 좀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 모래 씻는 느낌? 저 씨앗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먹었을 때 느낌이 약간 그 식감이 좋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모래 씹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단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네. 메시말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엄청 들이붓더라고요. 네. 혈당 그래야 스파이크. 맛있거든요. 뭐 맛있는 건 아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네. 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별로 좋지 않은 데서 먹은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저는 먹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모래 씹는 느낌? 그래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두쫑쿠를 못 먹어봤었는데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PD님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더니 이 맛은 맛있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안에 아삭아삭 씹히기도 하고 근데 좀 엄청 지금 대세거든요.
두쫑쿠를 먹으려고 뭐 몇 시간을 기다렸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막 몇 시간 기다리는 그 두쫑쿠를 사실 김상엽 위원님, 그 어린 아이가 울산의 시장에서 기다려서 두쫑쿠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두쫑쿠라는 것이 네. 맛도 맛이겠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행을 타면은 그런 것들이 맛을 더 뭐랄까요? 이게 뭐 약도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플라시보 효과.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처럼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남들과 이 공유하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의 어떤 욕망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네. 사람들의 욕망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쓴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혈하는 쪽에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헌혈의 그 선착순으로 네. 준다고 했더니 뭐 헌혈자가 2배로 급증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정책을 함에 좋은 정책이나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한국일보 기사도 오늘 12면에 났죠. 두쫑쿠 먹으려고 헌혈 오픈런을 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헌혈하시면 두쫑쿠 드려요라고 하니까 이제 오픈런으로 가서 줄 서서 대기하다가 헌혈을 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헌혈자가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마트한 마케팅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쫑쿠가 맛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두쫑쿠를 안 먹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유행을 모르는 그러한 느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주식시장 막 올라오는데 주식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이제 포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심리적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헌혈을 하게 하는.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공익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헌혈의 취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그렇긴 하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 거하고 또 어떤 자기가 어떤 사회적 정말 어려운 병이 있는 사람들일지 혈액이 모자란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게 하는 마음으로 헌혈하는 것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지금 혈액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쫑쿠를 이용해서 그래도 혈액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두바이 부자도 못 사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싸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도 이 두쫑쿠 얘기를 듣고 뭐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습니다만 이게 오픈런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두바이 초콜릿에다가 카다이프라고 해서 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이 들어가고요. 예. 피스타치오 크림이 예.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코코아 가루와 마시멜로우 같은 것이 섞이다 보니까 달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네. 현재 지금 1월 중순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카페나 제과점 이런 것들이 생산과 동시에 입고가 되고 입고가 예. 된 동시에 저렇게 이제 줄 서서 오픈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 웹에서도 이걸 시켜 드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많이 시켜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 주문 건수가 1개월보다 300%가 늘어났고요. 검색량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2달 전보다 25배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파스타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하죠. 확실히 안 드셔보신 것 같아요. 네. 보통 많이 만들어서 판다는 이 카페 말고도 뭐 국밥집, 뭐 피자집 이런 일반 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손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자영업계 그야말로 이제 열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밥집에서 뭐 두쫑쿠를 어떻게 파느냐? 이게 이제 샵인샵 형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파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두쫑쿠를 판다라고 하면 지금 인기니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초밥집이나 국밥집 이런 데를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쫑쿠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기계로 못 만든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그래야 때문에 돼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는 것이 두쫑쿠 열풍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 빠르고 꼼꼼한 분 해서 이제 알바생을 모집하는 이런 구직 공고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두쫑쿠 혹시 팔아야 될까요?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일시적인 경영난이 타게 됐다는 무슨 간증 같은 후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일도 있다고요. 이제 판매하지도 않는 두쫑쿠를 메뉴판에 넣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팁을 공유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철물점에서도 두쫑쿠를 팔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네. 두쫑쿠가 정말 인기인데요. 그래서 메뉴판에다가 두쫑쿠 이름을 넣어서 뭐 메뉴를 팔고 있진 않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매장도 있고요. 또 매장 중에서 인기 네. 뭐 이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배달 앱에서 노출수를 늘리려고 예. 이 메뉴에다가 두쫑쿠를 넣었지만 아. 품절 표시를 해서 내놓기도 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두쫑쿠에다가 대란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는데 진짜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만큼 요즘 뭐 자영업계의 하나의 일시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많이 찾고 있어요. 이제 파생 디저트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시간으로 뭐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앱도 등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토스 미니 앱인데요. 이것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작가분하고 한번 확인했어요. 예. 다운로드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방송국 주변에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가는 길에 품절날 예, 가능성이 가는 길에 높은 품절일 이야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저런 맵인데요. 저렇게 그렇군요. 두쫑쿠 모양의 이제 저렇게 검정색 모양의 빨간색으로 제로가 있고 녹색으로 있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근데 많이들 파네요.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지금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예,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예. 크루아상 이런 데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요. 엘 호텔 같은 경우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네. 두쫑쿠의 영감을 얻은 뿌띠뿌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카다이프가 들어가야 되지만 좀 유사한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제과점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 제품들을 팔고 있고 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현재 지금 두바이 초콜릿이 들어간다라든지 네. 아니면 두바이 찹쌀떡 브라우니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된 상품들을 만들면서 네. 이 열풍에 같이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열풍이 확산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대기업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지금의 열풍의 뭐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풍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이 희소성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SNS에서 화제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뭐 스타들, 뭐 일반 누리꾼들의 시식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거 한번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냥 초콜릿보다는 요 쫀득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딱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피스타치오, 카다이프의 식감이 조화롭다. 안에 무슨 멸치 같은 게 들어있어. 그 멸치같이 이렇게. 그래? 근데 왜 두바이 초콜릿이야? 두바이에서 먹나 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맛있어 없어 일단.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바로 돈 주고 사 먹을 정도 아니야. 아, 난 아니야. 두바이 초콜릿 먹으면은 안에 그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술입니다. 한번 더 먹어. 어때? 1,000원까지는 서울 집값보다 문제야? 문제네. 자, 너도 나도 먹고 이렇게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다는 얘기부터 안에 든 거 뭐 멸치 같다, 뭐 서울 집값보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오갔는데 이런 지금 뭐 맛있다 맛없다라는 모든 차원의 이야기들 후기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화제성을 촉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소장님은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조만간 뭐 빨리 찾아서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멸치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게 박정민 카다이프인 것 같아요. 중동식 면이니까 네네. 약간 이렇게 좀 바삭바삭 네네. 좀 질감이 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두쫑쿠라 그래서 두바이
이제 쿠키 이런 식으로 이제 쫀득 쿠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식감은 떡에 가깝습니다. 예. 지금 먹는 것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있는 것들이 떡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 공식에 제대로 맞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느끼셨을 분들이 계셨을 텐데 민감한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저걸 자르는 순간 이제 속이 이제 드러나죠. 네. 이제 노란색이 됐던 뭐 다른 색깔이 됐던 드러나다 보니까 네. 단면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걸 먹는 소리 이가 이제 상당히 좀 들리고 쫀득하게 늘어난 질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두쫑쿠 열풍을 보면 우리가 탕후루라든지 두바이 초콜릿 이런 것들처럼 SNS를 중심으로 저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네. 것도 우리 디저트 소비 흐름을 따르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박진아 아나운서도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지금 먹어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요.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시식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는 이 SNS 인증 행렬이 만드는 영상 쪽으로도 화제성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자기 마음대로 좀 다르게 만들어 본 게 이제 소위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브 장원영 씨, 이서 씨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 두쫑쿠 만들기 인증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안성재 셰프가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따님과 아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레시피 AS를 처음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넣어야 돼 원래 양. 동그랗게 만들어. 안 동그랗게 안 만들 거야. 너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솔직히 저는 두쫑쿠가 뭔지 잘 몰랐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거 맛있었냐고 물어보는. 맛있었냐고? 맛있었어? 맛은 있었지. 네, 사실 지난해 연말 안성재 셰프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니라 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쫀득하지도 않고 네. 동그랗지도 않고 그래서 딱딱하고 퍽퍽한 강정이 되어버려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시영이가 안성재 셰프 딸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할 것 같다. 미쉐린 3스타 셰프가 셰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악플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자 네. 어제죠. 지난 14일에 다시 영상을 AS 영상을 올려서 다시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3스타 셰프도 문매를 맞은 부분이었는데 두쫑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도 안성재 셰프가 얘기했고 며칠 전에 이제 도경수 씨가 이야기한 것도 화제였는데 이 정작 이 두바이에는 없다면서요? 두쫑쿠가 두바이에는 없는데요. 예. 일본과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좀 아이러니인데요. 뭐 물론 이제 이게 만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 두바이 초콜릿을 다시 이제 우리 식으로 예. 만든 디저트인데요. 정작 두바이에서는 모릅니다. 도경수 씨 같은 경우 현지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니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두바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바이 한 아파트에서 네. 우리나라 SNS를 보신 분이 예. 이것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또 희한한 일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이 두쫑쿠 열쿠가 이제 해외로 확산이 되면서 일본의 이제 도쿄 시노부쿠 같은 경우 이제 한류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일부 매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것들에 대한 조합으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제 두쫑쿠 열풍에서 가장 화제 그리고 또 화제를 넘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가격 얘기일 텐데 뭐 조그만 거 하나에 국밥 가격에서부터 뭐 30만 원짜리 대왕 두쫑쿠도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가격 자체가 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것도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뭐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개당 30만 원이 넘는 두쫑쿠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8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원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한 60만 원 정도 원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팝업 스토어라서 30만 원을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원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피스타치오 가격이 20% 인상을 해버린 예.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열풍에 힘입어서 가격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술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 결국은 이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한철 한때의 유행으로 그냥 넘어갈지 이런 전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범 푸드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한적인 디저트 선택지,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런 것들의 소비 구조 이런 예.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과거와 비슷한 사례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길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풍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갈 것이다라고 예. 그분은 예측을 하셨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과거 사례들이 별로 그렇게 예. 길게 간 사례들이 별로 없었다.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국민이 다 먹어보면 그때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